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 탈출 사례 152회 국립공원 내에 1960년에 지어진 주택의 개축허가의 진입로입니다. 질문: 국립공원 내에 1960년 건축된 주택을 2007년에 취득했는데 노후화되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개축이 가능한지 질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허가청인 읍사무소에서는 그 진입로가 지적에 없는 현황도로이므로 개축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건축 신고를 수리하는 읍사무소에서는 비도시 면지역이 아닌 읍지역인 경우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에서 읍으로 상향된 곳이거나 현황도로가 건축허가 입법 취지에 맞다면 건축법 44조 예외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겁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라고 대법원은 건축허가에서 진입로 확보 의무를 건축허가 신청자한테 부여한 입법 취지를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982-18299-916-8319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야 될 사항 첫 번째, 건축 신고를 신청해봐야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건축물을 개축하려면 그 대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통상 건축 신고, 개발행위 허가는 기본이고 진입로 관련 다른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국립공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부서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합니다. 이때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대지가 현황도로에 접도한 경우 1960년 이후 너부 규정이 강화돼서 도로를 확 포장할 수 있는데 현황도로가 사유이면 통행권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국공유이면 확 포장을 할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보존 목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14조 2항, 11조 5항, 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서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그러니까 건축신고는 좀 간이하게 받을 수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허가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를 해봐서 여러 관련 부서의 의견이 종합되어야만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의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토지가 형질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대상이면 사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 주택이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니므로 자연공원법과 이 대지에 다른 제한이 없다면 개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은 공단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함부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내에도 건축물이 꽤 있습니다. 만약 관리공단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신고를 반대하면 주택의 소유자는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본질적 제한에 해당되므로 이때 공단은 헌법 23조 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 23조 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법률이란 토지보상법을 말하는 거고, 정당한 보상이라는 건 상당히 그 내용이 복잡하고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지가 지적도 도로에 연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맹지인 것은 맞습니다. 건축법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접도물을 부여한 이유는 그 건축물 출입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 확보이므로, 새롭게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통행로 부분을 분할해서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 허가를 받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 밑에 쪽에 빨갛게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고, 지금 윗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개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대지인데 진입로가 없는 게 보이죠. 이거 지적도에는 말이죠. 진입로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진입통로가 현항도로라면, 그러니까 지적도에 없는 현항도로라면 허가청은 그 현항도로가 건축법 및 개발행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현항도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이때 국립공원이 현항도로가 1960년 이전에 개설된 것이라서 건축물의 통행에 동의하면, 그러니까 60년 이전에 이미 개설된 도로이므로 건축물 통행에 지장이 없으니 허가권자는 건축 신고를 수리해도 된다라고 동의하면 허가청은 통행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용 승낙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접도 의무 예외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읍지역의 건축 신고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45조에 따라 그 건축물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진입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사용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허가청은 국립공원이므로 그 현황도를 건축법 44조 단서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변에 건축물이 영구히 지어지지 않을 공지가 있는 등 긴급 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됐다고 판단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접도 의무 예외로 건축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지금 현황도로 도로를 그냥 도로로 인정해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진입로 외에도 대지가 현행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 각종 규제 법령 기준에 맞는지 건축사 및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과 자세히 협의하여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건축 신고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사인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공원이 오염 훼손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허가될 수 없으므로 전문 용역사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국립공원 내에 1960년에 사용 승인된 주택이 노후화돼서 개축 신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건축허가청인 지자체와 국립공원 양쪽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봐야 합니다. 허가청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된 모든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장하는 자연공원법의 행위 제한이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력 있는 건축사 및 토목사무실을 선정해서 그 용역사의 안내에 따라야 하고, 용역사가 필요하다면 개축허가에 대한 진입로 동의 여부를 국립공원으로부터 구두만이 아니라 문서로 미리 확인을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